속에 거를 조금 파서 오늘 요리에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게 막장이 염분도가 많이 높지가 않게 제가 레시피를 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나물 2가지를 무칠 건데 이따가 요거를 좀 넣어서 활용을 해볼게요. 요거 하고 2가지 나물을 막장을 넣어서 할 거니까 한 번 더 속에서 파서 자, 그래서 겉에는 표면이 좀 꾸덕꾸덕하고 조금 진한 갈색이지만 걷어내시고 드실 때는 속에 거를 파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밝은 색이죠. 표면에 꾸덕꾸덕한 색깔보다. 그래서 요걸 이따가 쓸 건데 선생님들은 만드셨을 때 이 항아리 표면이 아직 꾸덕꾸덕하지 않다는 얘기는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보리막장의 염분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낮 기온은 높고 아침 저녁은 이렇게 좀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한데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 버리게 됐을 때 수분이 아직 남아 있으면 이게 짜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조금 이렇게 생기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가 보이는 대로 조금 걷어내셔야 되고 수시로 항아리를 들여다보시고 이 표면을 항아리 표면을 물행주로 제가 항상 이렇게 닦아서 숨구멍이 먼지에 의해서 막힘 방지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드렸지요. 자, 그래서 아파트이신 분들은 망사도 천으로 되어 있는 망사도 씌우시면 안 되고 걷어내시고 빨리 증발을 시켜서 표면을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한 다음에 속에 거를 이제 이렇게 파서 요리에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막장 요리를 2가지 버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즘에 제일 맛있는 게 여러분은 글쎄 남쪽하고 이쪽 서울하고는 조금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물들이 돼도 좋은데 저희가 이제 막장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음식으로 활용해서 몸에 좋은 면역력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오늘 저는 2가지를 준비한 게 요거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생기네. 요거 뭔지 아세요? 원추리 나물이에요. 원추리. 그래서 저희가 식이본초에서도 이 원추리 나물을 배웠지요. 그래서 이 원추리 나물은 본초명이 아시는 분 계시죠? 금침채라고 합니다. 금침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리 수업이나 이런 걸 해마다 요맘때 이 원추리 나물을 하는데 이 원추리 나물은 약간의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그 한 8년 전에 수강생 한 분이 굉장히 면역력이 낮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린잎을 사서 데치지를 않고 샐러드로 해서 드셨던 분이 계셨는데 기절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독성이 다른 나물에 비해서 원추리 나물은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데쳐서 열을 가해서 버리시고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드셔야 되는 나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본초명이 이제 원추리 나물이 금침채고 이거는 다른 말로 또 망우초라고도 하거든요. 이질망자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잃게 해준다 해서 이 원추리 나물을 먹게 되면 심신의 안정이 오고 불면증 있는 분들도 잠도 잘 오고 뭐 이런다고 저희가 식이본초 시간에도 배웠는데 그거는 저는 뭐 늘 잠을 잘 자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혹시 불면증으로 좀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즘에 한참 먹어야 될 게 이 원추리 나물이니까 이거를 사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구신 다음에 된장에도 넣어 먹고 또 잡채로 이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잡채를 만드실 때 다른 나물 아무것도 넣지 말고 원추리만 많이 넣으셔서 당면은 조금만 넣고 그래서 원추리 잡채를 해 드셔도 좋고요. 된장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원추리 나물 넣어서 나물밥도 활용이 가능하고 오늘처럼 막장을 넣어서 나물 무침으로 하셔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독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데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요거 아시죠? 머위나물입니다. 머위나물. 그래서 이거는 본초명이 백채예요. 백채. 근데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추리 나물은 이렇게 드셔보시면 거의 맛이나 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먹기 때문에 뭐 주먹밥 이런 거에도 애들이 잘 먹거든요. 근데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씁쓸해요. 그 다음에 약간 떫은 맛 이런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이게 쌉싸름하면서 아린 맛이라든지 약간 쓴맛이 입맛을 돋구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향이나 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 양념을 해서 조금 더 중화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나물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원추리 나물을 데친 거고요. 요거는 머위나물을 제가 데쳤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나물 요리를 할 때는 끓는 물에 이거를 데치잖아요. 나물을 할 때 데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조금 전에 이 원추리 나물은 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물을 데치는 방법을 크게 한 4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나물에 있는 독성 제거를 하기 위한 데침을 하는 원인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벽에는 여러분들 그 식품 재료 뭐 이런 데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식물의 이 세포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셀룰로스라고도 하고, 이 세포벽이 겉에 셀룰로스가 있고 그 안쪽에 헤미셀룰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팩틴질이 시멘트처럼 얘네를 딱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얘네들을 데치지 않고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그 인체에는 이 셀룰로스, 다시 말해서 섬유질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 이 셀룰로스라든지 헤미셀룰로스 이런 세포벽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소화 흡수 과정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을 소화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물을 데치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음식 나물 요리를 할 때 데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독성 제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식이섬유를 그냥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끓는 물에 데쳐서 우리가 그 셀룰로스 성분을 조금 세포벽을 무너뜨려서 양념을 잘 배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원인이 있냐면, 요거는 데치지 않은 거고 지금 요거는 데친 거잖아요.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소금을 이렇게 데칠 때 우리가 소금을 조금 넣어서 데치는데 색깔이 센 거보다는 데치면 조금 더 어때요? 녹색이 진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엽록소라는 거를 다른 말로 클로로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로필에는 뭐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데칠 때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데치게 되면 클로로필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먹을 때보다는 소금을 넣어서 데쳤을 때 조금 더 클로로필이 엽록소가 짙은 녹색으로 돼서 안정화가 되는 그 색깔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데치는 이유, 뭐 이렇게 좀 3-4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물을 사가지고 오시면 깨끗이 손질을 하시는데, 일단 나물을 손질할 때는 누런잎이 있거나 그런 건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 이 원추리 나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잘라서 먹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원추리 나물은 다듬을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나물을 사실 때는 이 나물 그 식물들이 자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산 것처럼 이렇게 작은 잎일 때는요, 세포벽이 막이 하나예요. 그런데 얘네가 점점점 쑥쑥 자라고, 원추리 나물은 잘라서 먹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막 더 쑥쑥쑥 이파리가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세포벽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 안에. 그래서 점점 얘네가 더 커지면 질겨진다는 게, 세포벽이 어렸을 때는 하나지만 점점 성장을 하면 세포벽이 한 겹이 더 생기기 때문에 더 질겨진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물을 사실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 어린 거를 사셔서 야들야들할 때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물을 사갖고 오시면 이 원추리는 누런잎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떼어내시고, 이 사이사이에 흙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힘 안 들여도 이렇게 딱딱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추리 나물은 누런잎 떼내시고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이렇게 잘 떼져요. 사이사이에 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흙이 안 나올 정도로 2-3번 정도를 헹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팔팔팔 끓여서 이 나물을 넣어서 뒤적뒤적 하면서 데치시고, 선생님 이거 어느 정도까지 데쳐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물 요리를 잘 안 해 드신 분들은. 그럼 이렇게 데치는 과정에 뒤적뒤적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 드셔보세요. 데치는 중간에. 그래서 아, 나는 씹는 식감이 요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얼른 꺼내서 찬물에다가 얼른 헹궈야 돼요. 자, 우리가 나물을 데쳐서 또 찬물에 왜 헹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나물이나 채소에는 수용성 그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물에는 특히 이제 수용성 중에서도 비타민 C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C라는 아이는요, 특성이 가만히 놔둬도 효소 분해가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물을 데친 다음에 빨리 찬물에 헹궈서 비타민 C가 자가 효소에 의해서 더 이상 분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데친 다음에 급속하게 온도를 떨어뜨려서 찬물에 헹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꼭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찬물에 이제 꼭 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린 잎이어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번에 먹기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나물을 씻거나 데치거나 조리를 할 때 수용성 영양가가 손실이 되는 거는 단면이 굉장히 넓어지거나 산소와 접하는 단면이 넓어지면 수용성 영양 성분이 굉장히 파괴가 빨리 되니까, 그냥 다듬어서 씻으신 다음에 찬물에 헹구셔서 요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야지, 자른 다음에 얘를 씻어서 물에 데치면 수용성 영양가는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헹구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자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나오는 제철 음식을 많이 다양하게 이게 적당하게 이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물 요리에 조금 여태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시장에 가서 처음 보는 나물인데 그런 거 이렇게 자신 없게 이렇게 안 사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무조건 사갖고 오셔서 이렇게 다듬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오늘 하는 조리법으로 해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된장국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제철이 지나기 전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드셔야 무병장수한다고 하니, 제철에 나오는 음식들을 저는 많이 드시기를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원추리 나물을 지금 무쳐볼 건데, 대부분의 이런 야채들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다 차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차거나 이렇게 몸이 좀 냉하신 분들은 이런 나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이 나물의 성질을 알고 얘가 차고 나도 몸이 차, 그러면 양념을 할 때 조금 더 중화시킬 수 있게 양념을 조금 따뜻한 쪽으로 이제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대부분 이 한국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들이 향신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념들도 거의 다 찬 성질이잖아요. 오늘 하는 막장 같은 경우에도 찬 성질이에요. 그죠? 된장도 다 찬 성질이고, 다행히도 저희는 막장을 그때 발효시킬 때 여기다가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고추씨도 조금 넣어서 찬 기운을 그나마 조금 중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원추리 나물을 무칠 때는 이 막장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백채라고 해서 우리가 파 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찬성질을 조금 흰 부분을, 대파를 다져서 조금 넣어서 찬 거를 조금 중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추리 나물을, 자, 이거는 뭐 레시피 뭐 얼마에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물을 이제 막장을 활용해서 먹는지 간단하게 그냥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막장을 조금 이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지금 머위나물하고 이렇게 다르게 무칠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생들기름이에요. 그래서 생들기름은 요 들깨 껍질에 오메가3가 많잖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들깨 껍질에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이 생들기름은 들깨를 볶지 않고 이 들깨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바짝 말렸어요. 바짝 말린 다음에 올리브유처럼 그냥 껍질채로 이렇게 냉압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들기름을 먹고 생들기름을 그렇게 압착을 하면 들기름보다는 이렇게 맑아요. 그 다음에 찌꺼기도 기름을 짜놓으면 이렇게 찌꺼기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기름 양이 들깨를 볶아서 짠 기름은 기름이 더 고소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들기름 그냥 압착을 하기 때문에 기름병에 보시면 찌꺼기도 없고 기름 양도 덜 나오고 고소하지는 않아요. 이게 볶은 들기름에 비해. 그렇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생들기름을 쓰면 이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 그러니까 끓는 점이 60도 이하거든요. 그래서 볶은 들기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을 가해서 뭐 볶음 요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생들기름으로 해서 발연점이 낮이내니까 볶지 않은 생들기름으로 하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막장에다가 이제 생들기름하고 들깨 이거는 볶은 거거든요. 요거를 넣어서 하나는 무침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먼저 막장을 넣어서 조물조물 하시고요. 기름은 조금 나중에 넣으셔야지 이 나물 안으로 좀 막장에 양념이 조금 스며든 다음에 기름은 나중에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나물을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에 짜는 정도도 너무 꽉 짜면 맛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물기가 조금 있게 물기를 짜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짜신 다음에 막장을 먼저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시고 막장이 어느 정도 골고루 묻혀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들기름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파 흰 부분. 보통 나물 요리에는 마늘 같은 거는 안 넣어요. 그래서 사찰 요리에서도 우리가 파나 뭐 오신채라고 그래서 대파 이런 것도 잘 안 쓰는데 약선 요리를 생각을 할 때에는 나물도 찬성질이고 된장도 찬성질이고 기름도 찬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금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려고 했을 때 마늘을 넣으면 나물의 향을 조금 앗아가요. 그래서 그냥 대파 흰 부분만 지금 조금 넣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치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 먹어볼게요. 이런 나물 요리를 하실 때도요. 짭짤하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샐러드처럼 많이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간을 조금 삼삼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실 때 양을 조금 샐러드처럼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양념은 막장 넣어서 쪼물쪼물, 그 다음에 이제 생들기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깨 볶은 거를 제가 위에다가 이따가 솔솔솔 뿌려서 원추리 나물을 먹을 때 들깨 볶음이 톡톡 터지는 식감, 그것도 조금 느껴보면서 이렇게 이걸 같이 한번 드셔봐야 되지만 못 모이니까 이거 보시고 오늘 마트에 가셔서 요 나물 사다가 내가 막장 만드는 거 어떤 맛으로 먹을 수 있는지 오늘 해서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깨 팬에다가 볶은 거 이렇게 좀 뿌리셔가지고 이따가 점심때 밥하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추리 나물을 드시면 스트레스 받았던 그 다음에 이제 근심 걱정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없애준다고 하니까 심신 안정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편안하게 밥 먹고 나서 아마 기분이 좋은 그런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추리 나물 이렇게 한번 무쳐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머위나물인데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누런잎 떼어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아까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나요? 원추리 나물? 아니 안 했죠. 머위나물 안 했죠. 자, 그래서 아까 원추리 나물은 독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데친 다음에 드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머위나물은 아까 백채라고 했잖아요. 요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는 원추리에 비해서 독성이나 이게 크게 없지만 주의하실 게 아까 제가 이제 그 세포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인체 내에는 그 셀룰로스 가장 겉에 있는 세포벽의 셀룰로스라든지 이런 거를 소화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원추리 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셔서 좀 벗겨주실래요? 나 이거 벗기가 나빠서 저희 남편을 잠깐 거기다 놓고
잠깐 일로 와서 보조 좀 아유 해주세요. 거기 가면 내 얼굴 나오잖아. 아 이거 괴로운데 그럼? 아니 내가 벗겨줄게. 이거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데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껍질을 벗기듯이 껍질을 조금 벗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껍질 벗기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나보고 하라고? 껍질 벗기는 거 좀 보여달라고. 오늘 이게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기셔야 돼요. 왜냐면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껍질이 드셔도 뻣뻣하고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원추리나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 벗길 것도 없는데 머위나물은 반드시 사가지고 오셔서 누런 잎 있으면 빼내시고 예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얘기해줘야지 손 시커매진다. 그래서 이거 머위나물을 껍질을 벗기실 때는요 그냥 하시면 손 밑에가 완전히 촌년같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좀 끼시고 지금 이제 보셨지만 이렇게 머위나물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흙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두세 번 헹구시고 그 다음에 물을 팔팔팔팔 끓이고 그때 천일염을 넣어서 얘를 데치는 건데 주의하실 게 다른 나물에 비해서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데치는 시간을 오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어느 정도 데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팔 물이 끓을 때 천일염을 넣으시고 자 여기서 나물을 데칠 때 소금을 넣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천일염을 넣으면 어때요? 비타민C의 안정화 또는 그 클로로필 엽록소를 다른 말로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 클로로필을 안정화해서 녹색이 더 선명하게 지게 하는 효과 때문에 우리가 데칠 때 소금을 넣어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데쳐서 뒤적뒤적 하시면서 모르겠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 드셔봐서 아, 나 요 정도 식감이면 좋아할 때 데치는 걸 중지하시고 빨리 찬물에 헹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찬물에 온도를 내려서 이렇게 자가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찬물에 얼른 헹구신 다음에 지그시 짜시고 그 다음에 이때도 이게 한번 먹을 양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데치셔서 찬물에 헹구신 다음에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수용성이 영양소가 다 빨리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위나물도 묻혀볼 텐데 만약에 나는 나물 요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밥상을 차릴 때 나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나물 요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영양학적인 면에서는 같은 조리법으로 하시면 그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나물 2가지를 하신다 그러면 조리법을 조금 변형을 해서 올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식감도 자극도 하고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얘도 찬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따뜻하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추장을 조금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식성에 따라서 나는 나물무침이 조금 더 매콤한 게 좋아. 그러면 고추장을 2, 막장을 1 해서 2대1 비율로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애들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막장을 2, 고추장은 1 해서 이렇게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하셔서 나물을 무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머위나물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그 다음에 막장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 볼게요. 그래서 아까 원추리나물 같은 경우에는 들깨 볶은 거를 넣고 생들기름으로 무쳤잖아요. 그래서 한 상에서 나물 2가지를 먹을 때 이번에는 생들기름하고 이거보다는 참기름과 참깨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조리법으로 해서 영양을 이렇게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식탁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름을 조금 나중에 넣으시는 게 좋고 고추장과 막장을 넣어서 먼저 조물조물 하시면 돼요. 이 머위나물 같은 경우는 쌉싸름한 맛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위나물 주먹밥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새 꽃놀이 하거나 뭐 야외 가실 일 많으시면 이 머위나물 조물조물 하셔갖고 주먹밥 만들어서 나가시면 입맛도 돋구고 몸에도 좋고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고추장하고 보리막장을 넣어서 이렇게 먼저 무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넣고
원래 라이브 방송 아니면 제가 일회용 장갑은 절대 안 끼는데 맨손으로 해야지 맛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렇게 조물조물하면서 내 체온에 그 온도가 있기 때문에 얘 음식들이 훨씬 융화가 더 잘 돼요. 일회용 장갑 끼고 하는 거보다, 그죠? 자, 그래서 내 식구들 먹는 거니까 손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저희가 이제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은데 이 참깨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 천연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시몰이라고 그래서 이제 참깨 같은 경우에도 깨를 빻지 않고 통깨로 넣으시면 흡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깨를 볶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빻아 놓고 쓰시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통깨를 볶아 놓으셨다가 요리하시기 직전에 빻아서 쓰셔야 영양도 더, 흡수량도 더 높아질 테고 고소한 것도 더 향이 더 가겠죠. 그래서 깨소금을 넣어서 얘도 조물조물 무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머위나물은 고추장, 된장을 넣어서 무쳐봤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 나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영양소는 굉장히 많은데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나물 무침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단백질의 근원으로 대두콩을 삶아서 이렇게 간장을 낸다거나 된장을 낸다거나 해서 단백질의 근원으로 우리는 전통장을 활용을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식탁에 이렇게 두 가지 나물을 해가지고 김치와 함께 밥을 먹게 되면 단백질 함량은 부족해요. 여기에 물론 된장에 있는 콩단백질이 들어갔고 그랬지만 그래도 조금 서운하다 그럴 때는 이런 그 원추리 나물 같은 경우에도 나물 조물조물 무칠 때 두부는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조금 으깨서 같이 무치면 단백질이 좀 양이 더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고소한 맛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두부를 으깨서 좀 같이 무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혹시 뭐 명란젓갈이나 이런 거 저염으로 조금 담아놓은 게 있다 그러실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게 막장이 무쳐놓은 거 이렇게 드셔보시면 짠기가 좀 많이 약해요. 아무튼 저희가 레시피상에 이렇게 막장을 짜게 안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장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싱겁다 그러면 명란젓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속만 긁어내서 명란젓갈을 넣어서 간을 조금 보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는 멸치 액젓이나 이런 걸 내가 집에서 직접 발효해서 아주 좋고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염분도 조절을 할 때 멸치 액젓을 조금 넣어서 조물조물 한다든지 해서 단백질의 그런 영양 보충을 두부로 한다든지 뭐 명란젓갈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액젓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조금 한다든지 해서 단백질도 조금 이렇게 보충을 해서 나물 무침 하나를 하더라도 영양을 생각해서 뭐가 빠진 영양소가 없는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재료를 받아서 각자 라이브 방송을 보거나 아산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막장을 담아서 1차 발효 시기가 지금 어느 정도 끝났을 때고, 4월이나 5월에는 맛있는 나물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내년 이맘때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도 배웠지만 그 일교차가 심한 이쯤에 우리가 이제 호흡기 질환도 많고 환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이런 나물들도 자연의 그런 기후변화에 생존해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체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환경에 맞는 나오는 식재료들을 제때제때 먹어야 면역력도 유지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피부도 탱탱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4월, 5월에 나오는 나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 보리막장을 내가 올 봄에 다 먹는다는 생각으로 막장으로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된장은 일본의 나토균에 비해서 다양한 자연균을 받은 우리 인체 대사내에 꼭 필요한 그
유익균들이 많지만 된장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해서 뽀글뽀글 끓이면 균이 어느 정도 사멸하는 애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리막장 같은 경우에는 낫또처럼 이렇게 생거를 조물조물해서 생으로 끓이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고 먹는 거라서 우리 소장이라든지 대장에 필요한 유익균들을 이렇게 잘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막장을 활용해서 원추리 나물과 머위 나물 무침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드셔보라고 이렇게 급하게 저희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봤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혹시 질문 올라온 거 있나요? 잠깐만요. 지금 혹시 시간이 보시고 10시 34분.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5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좀 읽어주세요. 가나다 밥상 맛동 프로그램 어때? 감사합니다는 질문이 아니지. 아마 저희 원광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우님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뭐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원추리 나물이 이렇게 생긴 거고 머위 나물을 한 번도 안 해 먹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조금 그 팁을 얻으신 분들, 몰랐던 분들은 조금 이거를 이제 알았으면 바로 시행해 보는 거. 그래서 오늘 뭐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가장 모범생은 오늘 배웠을 때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레시피가 되거든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막장 냉장고 보관해야 하나요? 네, 저희가 막장이 염분도가 높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수시로 가서 들여다보고 항아리도 자꾸 이렇게 행주로 닦아주고 정성을 들이고 이런 분들은 곰팡이가 끼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냉장고보다는 원래는 항아리에서 이렇게 계속 두는 게 좋거든요. 맛도 좋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차 싶으면 이게 곰팡이가 막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지금 드셔보셔서 메주가루 냄새가 안 나고 발효 1차 발효가 끝났다. 그러면 요거를 그 소독된 플라스틱 용기 말고요. 소독된 유리병에 넣어서 얘를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 오이고추 같은 거 이렇게 한 1.5cm 정도 따따닥 잘라갖고 요거 넣고 조물조물 하다가 참기름만 넣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오이고추도 무쳐 드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서, 항아리에서 관리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유리그릇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되고, 쌈장이나 이런 거 냉장고에서 시판되는 쌈장 사다 드시는 분들은 미련 없이 버리시고 이 막장으로 다 쌈장으로 이렇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끼지 마시고 빨리빨리 드시고 내년에는 요거보다 2배로 담아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아파트에서 네. 막장을 담다 보니 자꾸 부풀어 올라 냉장 보관하였는데 네. 발효의 문제는 없을까요? 부풀어 올랐다는 거는 그거를 약간 과발효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드셔봤을 때 혹시 신맛이 좀 났나요? 신맛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부글부글 기어 올랐다는 얘기는 염분도가 그러니까 낮아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막장을 원래는 전통 장류는 그래서 음력 1월장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3월 6일 날 키트를 그 전에다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기 변화가 급변하고 낮 기온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저희같이 저염으로 담아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3월 6일 날 특강을 하고 나서 바빠서 한참 있다 담았다, 이런 분들은 저희 레시피보다 소금량을 더 넣어서 조금 더 짭짤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항아리 위에 윗소금을 조금 올려놨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신 분은 한번 드셔봐서 만약에 좀 신맛이 있다 이런 거는 약간 과발효돼서 약간 신 거예요. 근데 심하지 않으면 드셔도 되겠지만 조금 먹어봤을 때 확 신맛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원추리를 식초에 묻히면 독성이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식초라는 양념에 의해서 독성이 줄어든다기보다 이 독성은요 반드시 열을 가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 얘를 데쳐내거나 이렇게 해서 쓰셔야지, 식초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독소가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아까 질문하신 분이 신맛은 전혀 없었어요. 신맛은 없었어요. 그러면 다행히도 빨리 발견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아끼지 마시고 빨리 드세요. 빨리.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실까요? 맨 감사하다는 얘기만 있지. 왜냐면 이게 나물조림 뭐 이거 무치는 거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막장에 관련된 질문이나 요게 없으시면 이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마칠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리 공지를 안 해드리고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계획이 없던 거였지만 이제 막장이 어느 정도 발효 완료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고 요거를 한 번 정도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발효 동아리 임원하고도 의논도 안 했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갑자기 이거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발효 임원들도 아마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번개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조금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점심 저녁은 꼭 이렇게 막장을 활용한 나물 무침을 해서 식탁에 꼭 올리시고 그 다음에 4월, 5월은 식탁에 적어도 한두 가지의 나물은 꼭 올려서 이렇게 식이 섭취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한방건강학과에서 건강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물 음식은 하루에 한 끼라도 꼭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연발효치유연구회 회장 김정화였습니다. 오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이거